최호 전 도의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토론은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져 이곳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음 피해 지역 설정이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통과법을 보면 구역을 재지정했다는 겁니다. 네. 1구역이라고 하는 구역, 소음이 가장 큰 구역, 95베이크 정도 되는 것, 2구역 90 베이크 이상, 3구역 80, 소규모 도시는 80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85, 이렇게 90, 이렇게 구역을 정할 때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또 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을 주로 많이 측정값을 합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법률 통과될 때 예시안에 보면 그것이 측정값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이제 재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죠.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이제 구역을 지자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을 그것을 자동소음망이나 측정기를 상실해서 합니다. 두 가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측정값의 기준을 지자체가 정하거나 주민이 요구하는 곳을 해달라는 게 하나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양인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기준의 차이가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낸 것을 얘기하는데 네. 경기도나 우리 대도시나 주민들은 훈련 기간에 있는 동안 비행기가 뜨지 않는데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뜨는 거하고 평균가로 내리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 동안의 기준을 선정해서 거기 나오는 기준의 평균값을 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 또 두 번째는 상시적으로 구역별로 정해놓은 곳, 그다음에 1구역, 2구역, 3구역 내에서의 또 민간공항의 체계 기준점,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정하여야 소음에 대한 제대로 된 소음 피해나 소음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양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지원 혜택을 못 받은 가정도 있다. 이게 어떤 이야기죠? 기성탄 지역의 일정 지역은 비행로가 형성됩니다. 허공에. 그 비행로의 기준을 수직으로 내려서 예를 들어서 공동집합시설이나 아파트시설에 100일평이다 예를 들면 그 100일평이 길면 그 기준에 자르는데 또 100일평이 잘려집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어디는 웨이클의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소음 피해를 주고 거기는 그 지역에서 데시벨 웨이클의 기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소음 피해 보상을 주지 않는 아주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음대책교육과의 지도대 청호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걸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4층의 건물이면 3층 가서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 측정하는 기관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소음 피해 공동집합이나 집합시설 내에 공동주택 이런 데는 기준을 하나의 커트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령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소음 방지 대책 시설과 관련돼서 이번에 국방부가 준비한 장기 계획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준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제대로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소음 피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들을 100% 하려고 되는데 지난번 보니까 방지된다고 지금 방지 청하는 것도 1차 누락이 된 데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 같은 구역에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조정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20대 국회에서 나왔던 소음방지 보상법, 주민 편의시설 대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통망라되어 있던 법률안이 아마 국회에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되면서 그분들이 얘기했던 주민 편의시설 지원사업, 수도 증대사업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오직 보상 금액만 정해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보상만 이루어진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까 양현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60여 년 동안 피해를 받던 국가 안보를 위해 일했었던 분들이 난청, 그 다음에 정치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힐링센터와 같은 것들이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량이나 새소리를 작은 새소리도 지속적으로 들으면 지난번에 어디 뭐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 지휘를 가지고 소음에 뒀을 때 그 지휘가 반응하는 속도를 보면 거의 말라 죽는 형태의 축제 나오는 건데 인간이 슬플 소리에 씁쓸거리는 소리만 한 달만 듣는다면 거의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강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들 트라우마 센터들이 설립되듯이 적어도 소음피해 지역 내에는 그분들을 위한 힐링센터나 트라우마 시설이 있어야만이 또 금전적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책 치유되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토지 가치는 하락하고 부지 활용은 안 되고 이주도 해야 돼. 상주 없는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를 좀 활용을 해서 체육시설 같은 거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우리 조기한 유해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 48개의 시설, 군비원장, 사격장, 자동화기 사격장, 그 다음에 헬기, 이런 것들 48개의 시설에 관련돼서 이번 소음방지법과 관련된 피해에 관련해서 8가지 이상을 제한을 했고요. 그동안 수사대 조례도 만들어 놓고,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경기도 군산기지비 부사지를 대한 소음 피해 지원 조례, 경기도 공항소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것들 경기도 지자의 책무와 노력에 반드시 해야 되게끔 법률적으로도 조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번에 이제 법안 제시할 때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담고 경기도가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지원 편의사업, 소득증대 사업, 또 지금같이 이전과 관련됐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타 지역을 보면 지금 대구공항이나 광주나 수원은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내용대로 만약에 택에 이주를 한다면 그 이전의 토지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중요해서 그런 곳에 바로 문화, 레드, 스포츠, 크로스타운 같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다른 외국인 사람들 유지해서 사업 소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특히 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 고도 제한, 상선 보호, 절대농지, 공원 농지, 이 다양한 규제가 붙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이제 석탄면 회화리, 덕봉리 일대에. 거기는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택지지원 특법법이 다행히 유동 의원님과 우리 주관에서 우리 4년도 연장이 됐고, 법을 연장해서 단순히 문의만 법이 아니라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석탄면 내천리에 보면 한 3만 평 이상의 결대합 수입이 있습니다. 항구지천을 끼고 모산천, 지리천을 끼고 있어서 이 회화리 일대를 지금 우리 생화에서 그만 1, 2까지 전국나라에 위해서 6차선 도로가 대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 금암지구라고 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석탄면이 앞으로 개발되고 좀 더 주민이 편의시설을 하려면 회화리 지역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방부가 민재입주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걸 양면의 기업의 방식으로 한다면 이전하고 나온 그 토지의 활용은 말씀드렸던 문화스포츠, 관광 크로스트 이런 시설들을 설립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합 형태에 할 수 있고요. 또 사업소득도 되지만 새로운 관광단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것이 오산천을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항구시설의 교차점이 석탄면 해안리 쪽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런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주 관련된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다. 그 평택지역 프로그램이 다양한 사연이 연장됐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들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평택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서 국방부나 재경부에다가 다시 건의한다면 결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째 아까 그거 하기 전에 소음법
보상금에 이제 관한 문제가 먼저 우선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금액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에 그 보상법에 기준돼 보면 89년부터 10년간은 30%만 감액하겠다. 11년 이후에는 50% 감액하겠다는 안을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전입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저희가 19년 11월 28일 날 법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적용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만이 그나마 작은 금액조차도 감액을 받는 그런 불상사가고, 이것이 단순적으로 뭐 이시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소음피해 지역의 토지 관리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내가 군사지역이라는 시설, 또 보도제한이라는 시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거기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까 우리 윤혜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지식이 들어 생기면서 상당히 강화된 거기 때문에 그분의 소득 증대는 결국은 토지 관리계획 세분화를 통해서 상향시켜야 됩니다. 생산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근데 최소한의 재산권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 우선이고요. 그 영농 복합시설이라든가 공동시설, 영농 작업들,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그 주민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 사업들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택지원특법법의 단추가 첫 번째는 잘못 되어 있었죠. 포탄면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사실 수많은 평택 정책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약간 좀 오류가 있던 것이 LNG 가스 시설이 아산에 우리 쪽에 있었는데 네. 그때 가스 관로를 깔을 때 그 지역을 배제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탄면 쪽에서 가스 관로가 가지만 서탄면이 부락부락별로 17개 부락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도 한 개 부락당 보통 5억에서 7, 8억 이상, 서탄면 전체를 깔을 때 한 25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택지특법법에 1조 약 6천억의 돈이 배정됐을 때 그때 해줬어야 됩니다. 그 당시만 150억이 충분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면 이번에 시행령 규정도 보면 입법에 고안할 때도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역 복합시설사업 이런 사업이 다 빠져 있었죠. 근데 대표적인 거로 유사시설, 뭐 폐기물 시설, 민간공항시설, 발전소 시설에는 지원법에는 주민지원 사업들이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주민생활시설, 복지시설들에 대한 자원 투자가 다 되고요. 지금 혜택지원특법법에 의해서 경기도가 포함한 한 1,056억 정도 되는 사업들이 반경 3km 이내에 써야 되는 사업들이 대다수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평택 전역에 그 사업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그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팽성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다시 평택시의 순서 재원만 가지고 이런 복지시설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주차장 같은 데서 시골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시골에는 길이 넓었다가 있지만 지금은 차가 없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거, 어린이집들 지금 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거리가 멀어서 차량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분리법의 시행령에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시설에 대한 추건하고 각각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단에서 아주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토론이 단순히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택 시민들에게 고통받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목표분들에게 시적인 지원과 보상 대책, 또 이주 대책, 또 사업 소득 증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행복한 평택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서 좋겠다. 특히 민간군이 이제 심의하고 민간군 협의회체가 이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이번 기회에 가장 행복한 군사시설 협의회라든가 이런 같이 이런 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조직과 예산과 정책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10여 년 동안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보신 평택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있어서 더욱더 저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
택시가 도래와 법률 제정에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